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의무를 놓고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법정 다툼 중인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개통 10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후에도 7호선 운영 의무가 서울교통공사에 계속 있는지를 다투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소송 초기 단계인데요. 상황이 부천시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관성 기자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소송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네, 7호선 운영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지난 6월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했습니다. 개통 운행 10년이 되는 2022년까지죠. 올해까지만 운영 의무가 있다며 소장을 접수한 건데요. 더 이상 7호선 부천 구간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유재산관리법상 다른 기관이 행정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년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10년이 지나도 계속 서울교통공사에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건설 협약 당시 협약서를 보면 이 운영 기간을 시설물 존속 시까지로 명시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교통공사가 지금 소송까지 하면서 7호선 부천 구간의 운영을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는 소송 중인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이 공유재산관리법상 최대 위탁 운영 기간이 10년이라는 입장만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통해서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 속 사정을 알 수 있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 바깥 신설 노선들이 늘어나면서 7호선 부천 구간 운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인천교통공사가 다시 위탁받아 운영하기 전까지 7호선 부천 구간의 관제와 시설물 관리 전반을 맡아왔는데요.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민들의 7호선 부천 구간 이용이 줄어 매해 100억 원대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10년이 경과하면서 늘어난 시설 관리와 유지 보수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 적자는 부천시가 보전해주는 구조 아닌가요? 물론 7호선 운영 적자가 발생하면 부천시가 일반 예산을 투입해 보전해주는 계약 관계입니다. 문제는 부천시처럼 철도 위탁 운영을 맡기는 서울 바깥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과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운영 협약을 해야 하는데요. 10년 전 부천시와의 협약 내용이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선 불리한 구조라 계속 유지하기도 곤란하고 다른 지자체들과 협약 때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을 내세워 운영을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운영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이 구조가 문제인 거라면 부천시와 좀 서울교통공사가 새롭게 협상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부천시가 좀 서울교통공사에서 손해만 보도록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인 거잖아요. 네, 서울교통공사는 이 공유재산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최대 위탁 운영 기간이 10년이라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건설협약서 본문을 보면 사업기간 관련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대해 관련 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천시와 오랜 기간 협의가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부천시는 배차 시간 단축을 위해 차량을 추가 투입하면서 7호선 부천 구간 운영을 지난 1월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인천교통공사에 맡긴 상황입니다. 관련 업무 협약은 2021년께에 있었는데요. 부천시는 추가 협약 때 바로잡지 않고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는 게 추가 협약서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사실 이 소송은 올해 제기가 됐지만 지난 2년간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 가지고 서로 조율을 했는데 조율이 안 돼서 소송까지 사실 간 거거든요. 이 앞서 얘기했듯이 내년 3월 말이면 경기도가 인천교통공사에 발급한 철도 운영 면허 기간이 끝난다는 건데 이렇게 운영 주체를 서로 미루다가는 7호선 운영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 아닌지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다행히 적습니다.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인천교통공사에게 맡긴 운영을 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는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중재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이 뚜렷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야 할 것은 서울교통공사가 단기간에 운영 인력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올해 초 인천교통공사로 7호선 부천 구간 위탁 운영이 넘어간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운영 인력을 모두 빼버렸습니다. 상위 기관들이 이 부천시 편을 들어 중재가 된다 해도 예산과 인력을 새로 준비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인력을 새로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 문제도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7호선 부천 구간 운영을 다시 맡으려면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문서 로봇을 비롯해 호텔이나 쇼핑몰 등에서는 안내 역할까지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도 AI, 5G 기반의 로봇 실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배달은 물론이고 안내와 감시 정찰까지 가능합니다. 송효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평 지하상가의 한 계단. 순찰 중이던 로봇이 쓰러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로봇은 주변을 살피더니 바로 영상을 전송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인근에 있던 순찰자들이 출동해 구조합니다. 부평 지하상가의 한 빵집. 빵과 음료가 담긴 상자의 뚜껑을 닫자 로봇이 출발합니다. 보행자를 피해가며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배송 로봇은 주문 지역에서 30m 떨어진 빵집을 정확히 찾아갔고 배달도 성공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불과 30여 초. 이날 부평 지하도 상가에는 순찰 로봇과 배송 로봇 외에도 방문객의 길 안내를 하는 안내 로봇, 상인들의 작업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 등 15대가 투입됐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위험한 것들도 좀 많고 또 힘든 일들도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제 로봇이 많이 대체를 하고 또 저희 어떤 고령자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한 로봇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더 실증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에 있습니다. 이들 로봇은 내년까지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개선 절차를 거친 다음 오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AI 5G 기반 대규모 로봇 실증 사업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쇼핑몰과 대형 역사 등 시민이 자주 찾는 시민 밀접 시설에 다종다수의 로봇을 도입해 시민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시는 현장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로봇 실증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서 명실상부한 로봇 산업의 백화 그리고 로봇 산업을 선도하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배송은 물론 순찰과 안내, 작업 보조 등 상인들의 든든한 심부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역 지하상가에 새롭게 도입된 로봇. 일상에서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대신할 시대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부평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이 남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앞서 이 남성은 지난 25일 저녁 6시 30분쯤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주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다른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남성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가해 남성을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부천도시공사 사장직에 원명희 신임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원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고객 중심 경영, 도시 가치 경영, ESG 경영 등 3가지 경영 전략을 약속했습니다. 또 부천 대장신도시와 역곡지구 등 주요 개발 지역에 대해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 사장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LH 경기지역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데 이어 최근까지 군포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천 이음카드 대행사인 코나아이의 깜깜이 운영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인천 경실련 권하윤 정책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 이음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기도 전에 인천시가 인천 이음 운영 대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로 기존 업체 중심의 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선정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인천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정 업체 배불리기 논란, 깜깜이 운영 의혹이 제기된 인천 이음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를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다시 선정해 논란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천 이음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의 과도한 수수료 이익 배분의 문제를 비롯해 코나아이라는 특정 업체와의 자동 연장 계약의 문제점과 부작용, 그리고 시민들의 인천 이음 카드 충전금과 캐시백 예치금을 인천시가 아닌 코나아이 계좌에서 관리, 운영됐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깜깜이 운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코나아이에 대한 그간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코나아이를 인천 이음 운영 대행사로 다시 선정한 겁니다. 네, 인천경실련이 논평을 통해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좀 협상 일정을 중단하고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주실까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나아이에 대한 특정 업체 배불리기 논란, 깜깜이 운영 의혹이 제기되자 인천시는 이들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인천 이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검토 용역 결과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나아이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코나아이의 자동 연장 계약에 대한 특혜 의혹, 막대한 수익구조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의혹과 논란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인천시의 특정 감사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예, 인천시가 인천 이음 기반의 부가 서비스 확대와 또 정책 플랫폼 운영이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개선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감사원은 지난 9월 인천시의 배달 이음이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와 충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등에 따라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 유사한 서비스는 인천시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시정 조치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시는 인천 이음 우선 협상 대상자와 인천 이음 플랫폼 기반의 정책 플랫폼 구축과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을 협상할 계획입니다. 자칫 인천시가 재정, 행정력을 동원해 민간의 사업 확장을 도와준다는 특혜 논란으로 번질까 걱정입니다. 한편 시책 홍보를 위해 230여만 명이 가입된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차후에 민관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인천 이음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경실련 권하윤 정책부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에서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부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비산 먼지를 단속하는 등 5개 분야 18개의 과제를 추진합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전년 대비 6.7%까지 낮추는 성과를 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